네, 오늘 시장에 이렇게 밀려난 이유 차근차근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키워드 5개로 꼽아봤습니다. 네, 장 중반에 이런 얘기들이 돌았습니다. 오전 11시쯤이었을 거예요. 오늘 낮 12시가 되면 북한에서 중대한 발표를 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우려감이 커졌습니다. 과연 무슨 내용이 나올까? 가만히 들어봤더니 김정은 위원장을 원수라는 칭호를 쓰기로 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뭐 그렇게 우려할 만한 일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조금 낙폭을 좀 줄이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 우려감이 다시 안정으로 되돌아오지는 못했던 오늘입니다. 오히려 힘이 더 빠지면서 주가는 크게 밀려났고요. 경기 방어주로 꼽히는 업종군들이 올랐던 반면에 민감주들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투자 심리가 굉장히 불안했던 오늘이었고요. 특징주 가운데서는 SK 하이닉스 보셨죠? 오늘 5% 가까운 급락으로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 SK 하이닉스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아주 거셉니다. 꽤 오랜 기간이고요. 특히 기관 투자자들은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디랜 가격이 6개월 만에 하락으로 전환한 부분이 우려된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보유하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수 오늘 움직임과 함께 이런 관련 특징주들 움직임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옮겨서 얘기 나눌게요. 자, 오늘 코스피 마감이 1794입니다. 1800선을 회복한 지 나흘 만에 다시 1800선 아래로 밀려난 코스피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백준 차장과 오늘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시장 상황 안 좋을 때마다 저희 오시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 아시아 주요국 증시에 비해서 유독 국내 증시의 타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역시나 그 수급의 공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요 근래 반등을 하더라도 거래량과 거래대금의 상승이 일어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일부 수급에 의해서 수급 주체 세 가지 수급 주체들 개인, 외국인, 기관들이 있지만은 일부 수급 주체들에 의해서만 또 업종 내에서 또 차별화된 슬림화된 종목들로만 일단 지수가 상승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주도 업종과 그다음에 주도 종목이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사실상 지수가 수급에 의해서 그 하방 경제를 갖지 못했을 경우에 하락폭이나 변동성이 좀 커지는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부양이라든지 중국의 긴축 완화에 대한 부양이라든지 그다음에 연준의 버냉키 의장의 이런 전략 자체들도 아직까지 미온적이다라는 시장 반응이 역시나 좀 불안감을 키워가고 있던 것이 장 후반에 낙폭을 좀 키워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오늘 투자별 매매 움직임을 보시다면요. 규모 자체는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재까지는 아직 564억 원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은 1,700원대입니다. 그런데 거래 자체가 워낙에 부진한 상황에서 이런 동반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더 큰 충격에 휩싸였지 않았나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차장님? 이런 투자자들의 불안한 심리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요? 예, 그렇습니다. 그간에 지수가 2,000선을 넘어서 고점을 찍은 이후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코스피 200 종목에 대한 공매도 물량과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선물과 파생시장 쪽에서의 하방에 대한 포지션들을 상당히 많이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7월 들어서도 이런 삼성전자 및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대한 공매도 물량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고요. 결국 이런 것들은 상방에 대한 저항이 하방에 대한 지지보다는 좀 크다라고 하는 시장 주체들의 생각들이 많이 포진돼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도 베이시스가 상당히 견조한 상태로 회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역시나 선물 시장 쪽에서도 시장에 대한 불안감들을 계속해서 감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특히나 외국인들의 포지션이죠. 공매도에 대한 포지션과 그다음에 선물 쪽에서의 베이시스에 대한 조금 더 베이시스를
견고하게 갖고 갈 수 있는 흐름이 양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박스권 내에서의 단기 장중의 변동폭을 키워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2분기 어닝 시즌이 거의 상반기 어닝 시즌이 마무리돼가고 있습니다. 미 시장에서도 역시나 주요 업체들은 가이던스들을 내놓고 있고 국내 시장에서도 삼성전자를 비롯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가이던스는 어느 정도 나왔고 이제 코스피 200 종목 중 내에서도 중형 업체들이 이제 가이던스들에 대한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모멘텀 자체가 좀 많이 약화되어 있다라는 부분들, 특히나 그동안에 경기 위축에 대한 부분들이 역시나 제조업이라든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대한 실적에도 역시나 미온적으로 좀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향후에 시장에 대한 상승 모멘텀이 조금 더 약한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이 이렇게나 출렁이고 있는 가운데서요. 그래도 강한 종목은 강했다는 부분이 또 특징적이죠.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띤 업종들, 통신주나 내수, 뭐 음식료 이런 업종군들은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뭐 특징적으로 뭐 빙그레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상승 부분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때요? 지금이라도 이런 종목군들 하나쯤은 넣어둬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포트폴리오 상내에서 경기 방어주라든지 그다음에 지수랑 특히나 경기 지표와 그 베타 개수가 강하지 않은 종목들, 특히나 내수 방어를 하고 있는 성격의 종목들에 대한 포트폴리오는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역시나 업종 내 포트폴리오보다는 근간에는 사실상 하반기의 성장성과 그다음에 실적 모멘텀을 갖고 있는 IT 업종이라든지 자동차 업종들은 상당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또 반대로 그간에 더 많이 밀렸었던 화학 업종들은 단기적인 바닥권 내에서 또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다 추세를 잃은 상태에서 반등과 반락을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업종에 대한 추세적인 매매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업종에 대해서 철저한 박스권에 대한 상단부, 하단부를 정해놓고 단기 트레이딩하는 전략이 오를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나 어떤 업종에 대한 선호 현상보다는 많이 빠져있는 실적 우량주들에 대해서는 가격 메리트를 갖고 단기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시키시고 이런 방어주 역시도 상승을 했을 경우에는 이익 실현을 해서 현금 보유량을 적정 비율을 이상 유지를 하셔야지만 추가적인 시장의 변동성에 대응을 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어느 것 하나 안전한 종목은 요즘 같은 시장에서 없어 보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SK 하이닉스 거의 5% 가까이 밀려났습니다. 이제 2만 원 선 초반대까지 밀려난 채 마감이 되는 모습인데 이 SK 하이닉스가 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한때는 또 국민주라고 불릴 만큼 많은 관심들 가졌고요. 한 번쯤은 손 대본 종목일 텐데 이거 보유하신 분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이라도 팔아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SK 하이닉스 업종의 특징을 본다라고 하면 전방 산업인 컴퓨터라든지 그다음에 핸드셋 부분들에 대한 골고루 그 업황이 상승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상당히 경기와 소비와 민감한 업종입니다. 결국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와 그다음에 중국 시장에 대한 긴축 완화 정책들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는 없는 상태에서 역시나 업종에 대한 특성이 그 주가의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반기에 기대할 만한 모멘텀이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하락의 요인이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역시나 주력 생산 품목인 디램 가격의 하락들이 전월 대비해서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3분기에 기대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컴퓨터 수요라든지 그다음에 경기와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완성품에 대한 그 수요 자체를 낙관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3분기 역시도 가격이 다시 한번 디램 가격이 상승을 한다거나 이런 메모리 가격이 상승을 한다라고 보기에는 정황상으로 상당히 어렵다라는 부분들이 불확실성을 좀 키워가고 있다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동반 매도가 이루어지면서 낙폭을 키워갔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직전 저점에 대한 하반 경직성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 추세 하락 쪽으로 일단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투매에 동참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신규 진입이라든지 물량을 늘리는 전략들은 추후에 추세를 다시 한번 하락 추세를 벗어나서 완연하게 조정 장세에서 하반기 실적을 기대할 수 있을 때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PC 디램 가격이 얼마나 떨어졌길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뭐 디램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디램 가격을 발표하는 기관에서 얘기하기로는요. 4GB 모듈 같은 경우에는 6월 하반기에
하반월에 21.25달러를 기록을 했었지만은 7월 들어서 20.25달러로 하락을 했습니다. 전월 대비 4.7%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6%가 예, 빠진 거네요. 뭐 DDR3도 역시나 전월 대비해서 5%대 하락을 보여주면서 1.11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8월 역시도 PC라든지 이런 D램에 대한 수요가 큰 계절적인 요인이 없기 때문에 역시나 향후에 대한 실적도 불안한 상황에서 지금 주가가 유지가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3분기 실적에나 반영이 될 것 같은데 그럼 뭐 올해는 SK하이닉스 주가 상승은 좀 어렵다 이렇게 내다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가장 소비와 경기가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들이 역시나 반도체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결국은 뭐 선제적인 대외적인 요건들이겠습니다. 유로존의 리스크라든지 그다음에 미 시장의 연준의 경기 부양 의지, 그다음에 중국 시장의 이런 긴축 완화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정책적으로 변화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 업종의 특성상 하반기에도 상승 추세로 전환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밸류에이션을 갖고 박스권 내에서 짧게 움직임을 갖고 갈 공산이 크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현재 주가 상황에서 본다라면 자산 가치와 그다음에 향후의 실적 가치들, 그다음에 영업이익률을 봤을 때 밸류에이션들은 이제까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부재한 상황에서 먼저 선취매를 하는 전략들은 옳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물량을 보유하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전략을 다시 한번 짜볼게요. 그러면 앞서서 설명해 주셨던 대로 투매에 나서지는 말고 진정될 때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라라고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한 어느 선까지 올라오면 마냥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 어느 선까지 좀 올라오면 좀 물량을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까? 뭐 기술적인 부분과 밸류에이션적인 부분이 있을 텐데요. 역시나 지금 2만 원대에 대한 밸류에이션 하단부 매력들, PER 기준으로 한 11배 수준에서 12배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상 하락에 대한 진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지 추세가 하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주가라는 것은 시장에서 원하는 변동성보다 더 큰 변동성들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한다라고 하면 2만 원대에서의 PER 수준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투매에 동참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한 10% 수준 내에서의 밸류에이션을 가정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또 상승을 하더라도 PER 12배, 13배 수준까지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한 2만 4, 5천 원대의 박스권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2만 4, 5천 원대의 추세적인 전환이라든지 수급적인 변화라든지 그다음에 하반기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역시나 2만 5천 원대를 기준으로 해서는 물량을 좀 털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반대로 2만 원대 이하에서는 투매에 동참하기보다는 오히려 보유를 통해서 진정되는 구간 내에서의 좀 전략을 수정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종목 하나 더 볼게요. 오늘 호텔 신라의 움직임도 돋보였습니다. 사실 마감 가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약 보합 수준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뭐 그리 좋은 성적은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는 선방했다 이런 평가 나오고 있고요. 워낙에 그동안 많이 떨어졌습니다. 뭐 오늘까지 거의 6거래일 연속으로 밀려나긴 했는데 오늘 좀 하락폭이 진정이 됐어요. 오늘 시점에는 좀 이거 한번 집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요.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호텔 신라 일단 그동안 악재도 참 많았고요. 했는데 이 하락이 좀 진정됐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더 밀려나는 겁니까? 사실은 뭐 호텔신라 업종은 이제 면세 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호텔신라 내에서 특히나 MS에 차지하는 부분들의 대부분을 면세점 실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종목명이 호텔신라지만 면세점 관련주라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결국은 이번 하락의 가장 큰 요인들은 미국 LA 공항 면세점 사업권 확보에 이제 실패를 하면서 해외 진출에 대한 교두부를 잃었다라는 부분들, 그간에도 호텔신라가 사업 계획이라든지 향후 실적에 대해서 가장 기대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해외 진출이었습니다. 국내 시장의 마켓 시어들은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고 역시나 유입되는 관광객들과 그다음에 해외로 나가고 있는 관광객들에 대한 MS는 상당히 크게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성장성은 부재한 상황에서 역시나 하반기라든지 그다음에 내년도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달아주려고 하면 해외 진출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지만은 이러한 부분들이 성사가 되지 못하면 시장 실망감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간에 사실상 시장 대비해서 충분히 배타 개수를 가지고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을 보여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익 실현에 대한 욕구도 상당히 많이 강해져 있는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전 저점에 대한
하반 경직성 확보가 일단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양매도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급적인 측면에서 먼저 관찰을 하시면 추가적인 그 추세에 대한 반전을 먼저 캐치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면세점 말씀하셔서 또 생각이 나는 종목이 있습니다. GKL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GKL이 외국인 전용 시내 면세점을 운영할 그런 가능성이 있다,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돌면서 오늘 기대감에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5% 이상 뛰어오른 채 마감이 되는 모습인데 수급적인 부분도요. 기관 투자자 쪽에서 계속해서 좀 손을 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앞으로의 추가 가능성도 좀 열어두는 것 좋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밸류에이션에 대한 메리트를 본다고 하면 호텔신라 역시도 상반기 실적도 상당히 양호했고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도 크습니다. GKL 역시도 예. 그런 호텔신라 비교해서 그 재무적인 매력도를 본다라고 하면 현재 구간 내에서 호텔신라 대비해서는 주가가 좀 싸다라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하반 경직을 갖고 추세적인 상승을 하고 있다라 보고 있고요. 오늘 대량 거래를 수반한 채 5% 이상의 상승을 했습니다. 향후에 상당히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내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대량 거래와 그다음에 거래 대금을 수반한 채 직전 고점대에 안착을 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분석상으로 목표가 단기적인 목표가를 좀 설정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현재 구간에서 본다라고 하면 직전 고점대를 돌파를 했고 예. 다시 한번 상승 파동이 시작된다라고 하면 이 밸류에이션의 물론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연동을 하겠지만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이 가격대에서 한 25% 이상의 상승을 볼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3만 원 근처까지의 일단 박스권 매매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으리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시작에서 좀 돋보였던 종목들 그리고 시장 상황까지 전반적으로 좀 정리해봤습니다. 자, 오늘 밤에는 또 우리 어떤 경제 글로벌 일정 확인해봐야 될까요? 이준희 앵커와 함께하시죠.